조준이야 자기적 양이 자, 자기장은 우리가 기호를 B라고 쓰고 이 뜻이 이제 B라고 이제 자기장 세기를 많이 표시하거든. 세기. 네네. 자기장 놓고 자기장의 뜻 자체가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우리는 자기장이라고 하잖아.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그럼 이제 이 자기장에서 그 자기장의 그 세기를 따지는 방법이 있어요. 세기. 이제 결론이죠. 이게 결론인데 이걸 B라고 쓴단 말이야. 이게 되게 중요해서 자기장의 세기. 그러니까 자석에 의해서 자석이 놓여져 있는 주변의 공간은 자기장이라는 게 형성이 되고요. 그 형성에 의해서 철이라든지 자석 같은 애들이 그 세기에 반응을 하잖아. 그걸 우린 자기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장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어떤 특정한 공간을 얘기한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 그 자기장의 세기를 B라고 정의하는데 그 자기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냐면 첫 번째가 이거야. 자석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자석에 철가루를 뿌리면은 자석에 유리판을 놓은 다음에 그 유리판 위에다 철가루를 쫙 뿌려놓으면은 철가루가 어떤 배열된 모습을 가지거든. 그 배열된 모습을 우리가 이제 나타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뭐 배열된 어떤 무늬를 가지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렇지 않니? 본 적 있지 않니?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 초등 때 어떤 이제 실험 같은 걸 해요. 이렇게 쭉 배열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질 거라고. 그죠? 여기 이제 철가루가 배열되어 있는 무늬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보니까 어떤 선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선 모양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선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력선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걸 이렇게 자기력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제 보시면은 그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요. 됐죠? 이렇게 쭉쭉 표시가 되는데, 자 이제 화살표로 표시를 하거든 보통.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자기장의 세기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이 세기 중에서 자기장에 대한 얘기 중에서 첫 번째가 방향이야. 이 방향은요 기준이 나침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우리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은 자석 주변에 있는 자기장의 경우에는 나침반의 N극에서 나간다고 보통 얘기해요. 자, 왜냐면은 여기다 나침반을 놔봐. 이렇게 나침반 놓으면 어디 가리키니? 여기다 N이 바깥으로 가. 이쪽이 N, 왼쪽이 N 되겠지? 근데 여기다 N극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 자석을 놓으면 자석을. 이게 S극이야. 이쪽으로 가잖아 지금. 그지? 그러니까 N극이 향하는 방향을 우리가 화살표로 표시해 보면은 그게 곧 자기장의 방향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침반의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다 마찬가지로 나침반 놨을 때 어떻게 되니? 이쪽 오른쪽을 가리키죠. 이렇게. 그래서 얘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리킨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선 방향으로 자기장의 방향이 표시가 되더라. 그래서 첫 번째 방향은요.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자, 두 번째는 어느 방향을 얘기할 것이냐면 그 세기를 얘기할 것인데, 이 세기라는 거는 자 보시면 자석 중에서 어디가 제일 세니? 자석이 맨 끝. 양극 부분이 제일 세죠. 그래서 이 자기장의 세기가 가장 센 곳은 자극이라고 불리는 각 양극의 세기거든.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자극이 이제 보시면은 자기력선의 밀도가 바로 뭐야? 자석의 세기를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 주변부 중에서 가장 자석이 세다는 얘기는 양극 부분이 제일 센데요. 아 뭐하냐? 응? 양극 부분이 제일 센데요. 이 양극 부분에는 자기력선의 밀도가 가장 높은 쪽, 가장 많은 쪽, 자기력선의 간격이 제일 촘촘하게 엮여 있는 곳이 자기력선의 밀도가 가장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부분이 자석의 세기가 가장 세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를 표시를 하면 되겠지. 됐죠? 자기장의 세기, 자기장의 방향을 표시한다.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림을 그리는 거 자기력선이라고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편하게 이렇게도 얘기하죠. 사실 N에서 나가서 S로 들어간다. 보통 외부에서, 자석의 외부에서는 외부만 놓고 봤을 때는 N에서 나가서 S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또 특징, 자극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양극의 세기는 어때? 양극의 크기는. 양극의 세기. 같죠? 자석의 양극 세기는 무조건 같지 않니?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쌍극자라고 얘기해요. 얘를 갖다가 자기 쌍극자란 말을 쓰는데, 이 자기 쌍극자의 뜻이 뭐냐면은 이 자석을 반으로 쪼갰어. 어떻게 되니?
그래도 NS가 그죠? 얘를 반으로 쪼갠다고 만약에 했었어요. 그래도 NS가 나오잖아 그냥 그지? 네. 얘를 또 반으로 쪼갰으면 어떻게 돼? 그래도 그 NS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있잖아 어떻게 쪼개도 계속해서 양극의 세기는 그냥 계속 같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항상 쌍극을 유지한다고 해서 자기 쌍극자란 말을 쓰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양극의 크기는 무조건 같기 때문에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자기력선을 그렸을 때는 항상 패곡선을 그린다. 그렇지 않니? 나가는 개수, 즉 자석의 n극에서 만약에 여기서 자기력선이 만약에 나간다고 얘기하면 얘가 3개 나가요. 그럼 S극으로 몇 개 들어와? 3개 들어오겠지. 네. 그럼 이 3개의 곡선은 전부 다 뭐 해야 돼? 이어져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패곡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만약에 여기서 1개 나가면은 1개 들어와야 돼. 됐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은 이 내용 자체가 그렇게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야. 자기장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자기력, 자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죠. 거기 있는 내용들. 그래서 자석 쪼개면요 자기력선 적어져요? 수가? 쪼개지지 당연히, 적어지지 당연히. 자석의 세기 자체가 작아지니까. 이게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 않을 거야. 됐어?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자기장의 세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아, 그래. 자기력선 빼먹었다. 자기력선의 그 내용 읽어보세요. 자기장의 모양을 알기 쉽게 선으로 나타낸 것이고 자기력선은 자석의 n극에서 나와서 s극을 향한다. 됐죠? 그 다음에 자기력선 도중에 끊어지거나 교차 안 되고 한 점에서의 접선 방향이 그 점에서 자기장의 방향이다. 그 다음 자기력선의 간격이 좁은 곳일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세다라고 돼 있지. 이 정도 특징만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6페이지에 2번을 보시면요. 자기장의 세기를 정의하는 식이 나왔죠. 바로 여기 얘기했어. 자기력선의 밀도가 자기장의 세기야. 그래서 이 자석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자석에서 자기력선이 예를 들어서 이제 나가는 이 자기력선, 요 자기력선의 그 수 있죠, 수. 또는 이걸 다발이라고 얘기하거든, 다발. 일일이 셀 수 있는 개념은 아니니까 얘는, 그지? 그래서 이걸 묶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얘를 자속이라고 얘기해요. 자속, 자기력선 묶음, 자기력선의 다발 이렇게 얘기하거든. 결국에는 이 어떤 자석의 이 면적을 딱 하나 그려놨을 때 이렇게 이 면적을 하나 그려놓으면은 이 면적이 A라고 칩시다. 그럼 이 A라는 면적으로 자기력선이 몇 다발이 들어가니? 3다발이 들어가요. 그럼 얘를 갖다 자기장의 세기로 표시하자는 거죠. 따라서 이 자기장의 세기 B는요. 단위 면적 A분의 면적이 A라고 했을 때 단위 면적 A분의 이동하는 통과되는 자석의 수로 정의하자. 자석의 양으로 정의하자 해서 이 자석의 기호는 이렇게 파이라고 써요. 그지? 파이라고 읽어주고 이렇게 쓰고 n 단위가 WB라고 쓰고 사람 이름이에요. 웨버라는 과학자 이름 붙여가지고 WB 웨버, 베버라고도 하는데 베버라는 사람인데 파이 웨버라고 정의합니다. 식을. 그래서 여기다 파이를 쓰는 거죠. 이렇게 파이를 쓰고 단위가 뭐니? 웨버 퍼 제곱미터라고 쓰시면 돼요. 이게 자기장의 세기 단위야. 자, B는 A분의 파이. 됐죠? B는 A분의 파이라고 해서 자기장의 세기는 면적분의 자석의 수로 정의한다. 라고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래서 이건 이제 지금 우리가 하나 기억해놔야 될 어떤 식이에요. 자, 이 첫 번째 식인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너네가 기억해 놓으면 되냐면은 자석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정하는 방법이다. 면적에 작용하는 자석의 수. 됐어? 자석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면적분의 자석의 수로 정의합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이 단위는 우리가 이제 이 웨버 퍼 제곱미터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뭐로 바꿔준다? T라고 쓰고요. 읽을 때는 테슬라라고 읽어주는 거. 자석의 세기, 자기장의 세기는 단위가 테슬라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됐지?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37페이지 보시면은, 책에는 내가 면적을 S라고 써놨거든? 근데 A라고 써도 되고 S라고 써도 상관없죠? 면적을 표시하는 방법이니까. 이제 서피스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뭐, 얘는 면적을 뜻하는 에리어.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그러면은 137페이지. 전류에 의한 자기장. 자, 이건 이제 첫 번째 이야기가 그거야.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 이건 영구자석 얘기하는 거잖아. 정해져 있어요. 면적이 얼마일 때 자석이 몇 개 나오냐? 이렇게 정해놓은 거야. 자석의 세기를 그냥.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장에 대해서 두 번째. 전류가 흐르면 전류가 또 뭘 만든다? 자기장을 만든다. 이게 중요하죠. 근데 이건 이미 너무 많이 배우지 않았나 우리? 그죠? 앙페르 법칙 뭐 우리 중학교 때도 배웠고 이거는. 그치? 중학교 때도 배웠고 통합각 이런 뭐 이제 이런 거 배울 때도 배웠고요. 그다음에 융합각 당연히 이런 데서 배웠을 거고.
융합과가 뭐예요? 성악학 이전의 과학. 그다음에 고2 때 물리 배웠을 때도 배울 수 있고 고3 때도 배울. 뭐 이건 물리 틀이 나오니까 심지어 이거는 네. 뭐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는 주제라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 자, 그냥 단순하게 앙페르 법칙 얘기하는 거죠. 앙페르 법칙. 앙페르 법칙은 오른손 법칙이라고 하죠. 오른 나사 법칙이라고 하지. 오른손 그려놓고서는 손가락이 감기는 방향에 대해서 검지손가락 그려지고 이렇게 그렸을 때 자 그래서 이제 엄지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뭐니? 엄지가 저희 전류의 방향이죠.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기는 방향은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데 이걸 갖다 우리가 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죠. 이게 만약에 원형도선의 경우면은 얘를 뭐로 해석하는 거야? 자기장. 얘를 전류로 해석하잖아. 근데 저 자기장의 방향은 누구의 방향이야?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야 항상. 그렇죠. 나침반 N극이 가리키는 방향, 앙페르 법칙, 오른손 법칙.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직선 노선. 이렇게 있지. 직선 노선. 뭐 단순하죠 이거는. 전류가 위로 흘러가. 위로 흘러가 전류가. 그러면 자기장 어떻게 만들어져? 주변에 동심원 모양으로 이렇게 감겨지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자기장을 여기다. 자, 근데 내가 그림을 그렸을 때 지금 보시면 자기를 쓰는 밀도 간격을 좀 다르게 그렸지. 이게 무슨 뜻이냐? 전류가 흘러가면서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지. 그때 방향은 앙페르 오른손 법칙으로 만들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야 그냥. 그죠?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얘가 있잖아. 특징 중에 하나가 요 중심 거리로부터 멀어지면 거리가 자기장의 세기가 어떻게 될까? 약해지겠지 당연히. 그지? 이 거리 도선에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전류의 세기가 세지면 어떻게 될까? 자기장의 세기 세지겠지. 따라서 얘는 그냥 있잖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B 노란색 씁시다. 아까 똑같이 얘를 갖다 이렇게 똑같이 쓰면은 얘는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이었거든. 근데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 특히 직선 도선에 전류가 흘렀을 때 그 직선 도선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류에 의한 자기장 B는요, 자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요,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맞아? 그리고 상수가 K가 하나 딱 붙어요. 이렇게 K. 자 얘는 우리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이라는 값을 쓰거든. 상수값이 이렇게. 이건 체크만 해놓으세요. 이렇게. 이건 이제 값을 외울 건 아니지만 그 상수가 이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기억해 놓는 게 좋아. 왜냐면은 상수가 얘는 이제 비교가 좀 돼요. 상수 비교를 좀 해야 되니까. 기억해 놓으시고 단위는 테슬라 쓰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 그림을 갖다가 우리가 원형도선으로 표시가 되고,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동심원 모양이고요. 일단 동심원. 얘는 그 모양이 동심원 모양의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만약에 나침반을 놨을 때 이쪽에서 어느 방향을 가리키냐면은 오른쪽을 가리키죠. 그지? 여기다 놓으면 나침반은 이 방향을 가리킬 것이고, 여기는 당연히 이 아래쪽 방향을 가리키고, 이 뒤에서는 이쪽 방향을 가리키겠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침반 놨을 때 가리키는 방향. 극이 없어요. 얘는 딱 일정하게 극이 N극, S극이 없고 그냥 빙글빙글 돌아가는 형태로 자기장이 만들어지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가 137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설명이 되는 거고, 그 밑에 보시면은 이거 되게 중학교 때도 설명 많이 하는 내용이라서, 지구 자기장에 의해서 이제 나침반이 N극으로 정렬이 된 상태에서 그 상태의 전류를 또 만들어서 흘려가지고 자기장을 또 만들어준다면, 이런 얘기잖아. 그럼 이렇게 여기다 해볼게. 봐봐. 여기 직선선 이렇게 있고요. 여기 높이가 이제 이렇게 H인 곳에 자기장을 이렇게 놓는 거죠. 자석을 이렇게. 자기장이래. 뭐냐, 나침반을 이렇게 아래로 놓는 거야.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 나침반에 이 놓여져 있는 방향이, 도선에 지금 향하는 방향이, 이 방향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이 북쪽이라는 얘기지.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야. 당연히 자침은 어디를 가리키니? 이거 가리키고 있어요. 이렇게 그죠? 가려진 상태잖아 지금. 맞죠? 나침반의 N극이. 근데 정확하게는 여기를 우리 이렇게 표시하는 거지. 북극이죠. 북쪽이죠. 그럼 여기는 무슨 극이니? N극이 되죠. 여기는 S극이 돼요. 여기는 이제 남쪽이고요. 따라서 우리가 지구의 북극은 무슨 극이라는 걸 알 수 있어? S극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지구의 북극은 S극이다 라고 한 다음에 여기다 전류를 흘려주는 거야. 그 그림이 설계된 것처럼. 만약에 전류를 갖다가 어떻게 흘릴 거냐면은 이렇게 흘릴까?
이쪽으로 이렇게 전류 이렇게 이쪽에 플러스 연결시키고 이쪽에 마이너스 연결시키면은 전류가 어떻게 흘러가? 이렇게 흘러가잖아. 그럼 전류 흘러가니까 전류 자기장. 자기장의 방향 어디 방향으로 만들어져?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져. 이렇게. 네. 그래요. 어디서 어디? 동쪽에서 서쪽 방향을 향하는 자기장이 만들어지잖아. 자, 그럼 이 그림을 위에서 봅시다. 위에서 보시면은 원래 지금 지구 자기장은 북쪽으로 만들어져 있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 전류가 자기장을 또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이 서쪽 방향으로 자기장을 하나 만들었네. 얘는 전류 자기장. 이거는 지구 자기장이 어떻게 되니? 합성이 되죠. 합성이 돼서 하나의 요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합시다. 라고 한다면 세타 증가시키는 방법. 알죠? 전류 증가시키고 전압 증가시키고 전압을 약하게 전류 증가는 전압 증가, 저항은 감소. 그다음에 이 높이를 뭐 하면 되니? 높이를 감소시켜도 좋겠죠. 그지? 가까워지니까 거리가.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이게 그 137페이지 내용이고 138페이지의 자기장 합성 문제는 이제 실제로 문제는 이게 제일 잘 나오죠. 요 그림을 우리가 요렇게 직선우선 평면으로 놨을 때, 자 여기 보시면 전류가 위쪽으로 흘러가잖아 이렇게. 그럼 전류가 흘러갔을 때 오른쪽으로 봤을 때는 여기 중심부에서 자 보시면 중심부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들이 쭉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니? 이때 자 보시면은 이런 거 물어보죠. 얘가 도선이 일리 흘러가면 전류가 여기다 자기장 만들지. 그러니까 이걸 이제 기호로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전류가 위로 흘러가면은 이쪽에다 X 동그라미 표시하죠. 이렇게. 네. 무슨 뜻이야? 자기장이 수직으로 수직으로 들어간다, 나온다. 그럼 이제 알죠? X라고 표시가 되면은 여기를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거리를 R이라고 놓잖아. 그럼 여기서 표시된 자기장은 K의 R분의 R제곱이 아니죠. I죠. R분의죠. 만약에 또 거리가 R 떨어진 곳에 또 하나 더 있다. 자기장이. 그럼 여기는 마찬가지로 X겠지만 자기장의 세기는 K의 2R분의 I가 되지. 따라서 자기장의 세기가 2대 1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 이쪽으로 더 가면은 또 R만큼 갔을 때는 X 또 꽂히고 자기장 얼마? K의 3R분의 I가 되니까 따라서 이 자기장의 세기 B를 구하시면은 R분의 I, 2R분의 I, 3R분의 I가 되니까 몇 대 몇이야? 자기장의 세기 B는 6대 3대 2의 B를 가지더라. 그치? 그래서 요 거리는 이 두 개를 비교하면은 2대 1. 요 이렇게 비교하면은 3대 1이 되는 거야. 자기장의 세기가. 됐죠? 그래서 있잖아. 우리가 보통은 제일 잘 나오는 게 요 두 가지 케이스 많이 나오니까 6대 3, 2대 1 나오는 케이스 많이 나오니까 이걸 조금 우리가 편하게 계산하는 걸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이제 바꿔서 너네가 풀면 돼요. 예를 들면 이쪽으로 전류가 I가 흘러가. 그러면은 이쪽에 자기장의 세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시면 예를 들어 EX라고 한다면 여기는 뭐라고 하면 돼? X라고 하시면 돼요. 거리 R 떨어진 곳에. 됐어? 그죠?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그럼 이제 이런 기준을 잡아서 거리가 R일 때 거리가 R일 때 각각 EX, X를 표시했으면은 만약에 다른 애가 또 하나 있었어. 여기 이렇게 얘를 갖다가 만약에 전류가 EI가 흘러가. 근데 여기 거리에 R이 떨어져 있어. 그럼 여기다 몇 X 표시하면 돼? 4. 동그라미죠 여기는. 그치? 동그라미를 4개를 표시하면 된다. 맞지? 같은 R을 떨어진 곳에 X가 2개면 얘는 EI 떨어진 곳이면 EI면은 2배 하면 되거든 그냥. 이렇게 B를 갖다 써주시면 돼요. 따라서 이런 거 물어보는 거지. 이제 제일 잘 나오는 케이스. 쭉 놓고 전류가 I가 흘러가는데, 그지? 여기다 R 놓으시고 이렇게 넣는데 예를 들면은 자기장의 세기가 뭐 예를 들어 여기 지점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이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얘를 A라고 천천히 가. 얘를 A라고 하면 얘를 B라고 하시면 얘는 전류 어느 방향으로 흘러야 돼? 위로 흘러야 되죠. 그래서 왜냐면은 얘가 여기다 뭘 만들어? X를 하나 만들었을 때 얘는 전류가 위로 흘러야지 여기다 뭘 만들어? 동그라미를 하나 만들어 줄 것이고 그래야 상쇄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 R 떨어진 곳에 동그라미 하나 만들려면은 얘가 지금 분명히 노란색 얘 A는 여기다 K의 R분의 I를 만들 것인데 얘도 뭘 만들어주면 여기다 같게 K의 R분의 I를 만들어주면 되니까 거리는 얼마였어 지금? 2R이었잖아. 그러면 2I가 되면 된다는 얘기지. 따라서 전류는 위로
이 아이가 흐른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여기에 P점과 Q점을 놓으시고 자기장 세기 누가 더 크냐,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P점과 Q점은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다 이런 거.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138페이지에 내가 설명한 내용이 들어있죠. 조금 이제 이 거리가 좀 다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직선 도선을 평면상에다 깔아놓고서는 전류를 흘리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이건 지금 평행하게 나란하게 가잖아. 근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요즘들 자주 나오는 케이스죠. 수지? 이렇게 수직으로 직교하는 형태로 자기장을 만들어주는 거. 이건 잘 나오죠. 말안 된다. 오케이, 그렇죠. 자 보시면은 옛날에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어. 되게 어렵게 나온 문제가 있었어. 근데 너네가 이거 패턴을 외워놓는 게 좋아. 다음 주에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보시면은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얘가 전류가 1, 2I가 흘러가고 1, 2, 2I가 흘러가잖아. 이 상태에서 있잖아. 정확하게 딱 봐봐. 이렇게 같은 거리 떨어져 있는 지점을 네 군데를 설정해요. 근데 이제 자기장을 비교하는 거야. 그럼 보세요. 봐봐. 얘를 이제 노란색으로 할게. 얘를 노란색으로 하시면 얘는 여기도 얼마 들어? 들어가요. X 여기도 X 여기는 동그라미 여기는 동그라미 되지. 네. 그러면 얘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 2I를 파란색으로 할게요. 2I를 파란색 여기다 뭐라고 해? X를 두 개 꽂으면 되죠. 여기 X를 두 개 꽂으면 되죠. 여기는 동그라미를 두 개 꽂으면 되고 여기는 동그라미를 두 개 꽂으면 되죠. 합성되겠죠? 그지? 얘는 1대1 대응이 되잖아. 동그라미 하나는 X 하나랑 동그라미 대응이 되니까 얘 합치면 얼마야? 동그라미가 3개죠. 하나를 우리가 B라고 한다면 동그라미 3B가 돼요. 얘는 합치면은 하나서 X, B가 되죠. 얘는 합치면 X, 3B. 얘는 합치면 동그라미가 B가 되거든. 잘 보시면은 얘와 얘를 봐봐. 동그라미 3B, X 3B. 원점 기준으로 좌우 크기 갖고 방향 반대인 대칭. 얘도 보시면 어떻게 돼? 좌우 크기가 갖고 방향이 반대인 대칭 관계를 볼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놓고 푸는 게 되게 좋아요. 이거는. 직교하는 형태로 가면은 전류 방향 세기 상관없이 무조건 원점 기준으로 같은 거리 떨어진 지점의 자기장은 원점 기준으로 크기 갖고 방향이 반대인 대칭 관계이다. 그렇죠. 라고 아예 정리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다 필기해 놓으세요. 저기까지. 여기까지 정리해 놓읍시다. 그 우리 직선도선 전류 자기장까지 했잖아. 그지? 직선도선이 전류가 흘렀을 때 자기장을 주변에 만드는 거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원형도선이잖아. 우리 원형도선은 아예 안 했죠. 그지? 했어요. 했어? 원형도선 아예 안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직선도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 우리가 직선도선은? 직선을 한번 쓰고 할까? 직선도선? 그 엄지. 직선도선은 그 관계식이 뭐였냐면은 B라고 썼고요. K에 R분의 I라고 정의했고 단위가 T 테슬라라고 표시했고, 만약에 직선도선이 하나가 전류가 흘렀을 때 그 전류가 흘러가면서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었을 때 그 도선이 만드는 전류에 대한 자기장은 도선 기준으로 전류가 위로 흘러갔을 때는 오른쪽을 X, 왼쪽을 동그라미로 표시하면 되고요. 그죠? 거리의 반비라는 크기 가지고 있었고, 뭐 이런 특성도 있었고, 직선도선을 여러 개 논다 그랬죠, 이제. 근데 저번 시간에 그 원형, 그 직교하는 형태까지 설명해 줄 거야, 아마. 그지? 좀 이렇게 교차하는 형태. 아, 맞아. 그까지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형도선인데, 이 원형도선의 경우에는 식부터 결론 얘기하죠. 원형도선 있잖아. 딱 중요한 거는 원형도선의 자기장은 중심점 자기장만 따져요. 중심점. 중심의 자기장만 따진다라는 거고, 식을 쓸 때는 B 똑같이 써. K 프라임 R분의 I라고 정의가 돼요. 단위 테슬라. 그러니까 식으로 봤을 때는 완전 단위 똑같잖아, 식이. 그지? 다만 뭐가 차이가 나냐? 상수가 다르죠. 그래서 자, 우리 그때 이 상수 K 값은 얼마라고 썼냐면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값을 가졌거든, 상수가. 그러니까 얘만 상수 좀 주의하라고 했어. 하지만 얘는 원형도선의 경우는 K 프라임의 상수 값은 얼마냐면은 2 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값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상수가 클 수밖에 없다는 거고, 식은 똑같지만. 그러면 식에서 봤을 때는 거리 반비례 전류세기 비례한 거 나와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 이제 그림을 어떻게 표시하냐면은 원형도선의 경우는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렇게 도선이 원형의 모양으로 이렇게 반원이죠, 반원. 지금 반원의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해놨을 때, 자, 이 뒷부분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됐죠. 이렇게. 이게 원형도선에 대한 그림이죠. 됐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전류가
전류가 위쪽으로 이렇게 I가 흘러간다고 하면은 이렇게 흘러서 결국에 이 원형도선의 경우에는 지금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가는 거 접선 방향으로 그지? 접선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가기 때문에 전류가 흘러가면 자기장 만들어지고 자기장 만들어지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자기장이 어디만 따지면 된다고? 원형도선의 중심점 자기장만. 그래서 모든 원형도선의 중심점의 자기장은 다 저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나오는 형태, 이렇게 나오는 형태죠. 이렇게 칠판면으로 나오는 형태가 돼. 그러니까 얘를 단순하게 심플하게 단면으로 그림을 그리면은 도선의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려지고 얘가 그림을 그릴 때는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흘렀냐면 지금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흘렀지.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흘렀으면은 오른손 법칙 기억나죠? 여기다 써볼까? 오른손 법칙. 오른손이 감겨지는 방향에서 어떻게 써? 만약에 이게 전류였다. 면은 얘는 뭐야? 자기장의 방향이었는데 거꾸로 얘를 갖다가 우리가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을 반대로 표시할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 내 손가락이 감기는 방향이 전류 방향이잖아.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 자기장은 나와요. 맞죠?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 자기장은 나와요. 그럼 여기다 표시 뭐라고 하면 돼? 동그라미 점 찍으면 되겠죠. 중심점 자기장만 따지는 거야. 그랬을 때, 자, 이 식에서 K'R분의 I의 뜻은 여기서의 K'R분의 I와 좀 차이를 좀 둘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상수고 두 번째가 거리죠, 거리. 여기 보시면은 요 아래 의미는 여기 떨어져 있는 거리 직선 도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얘 같은 경우는 뭘 얘기하는 거니? 반지름을 얘기하는 거죠. 반지름, 그치? 반지름이 커지면은 자기장의 세기는 감소하더라. 중심점 자기장은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계속해서 자기장이 이 원형도선의 중심에서 중첩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지점의 자기장은 다 원형도선의 중심을 향할 것이고 그 중심점 자기장은 이렇게 K'R분의 I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외부는 필요 없어요. 외부는 따질 필요 없고 딱 중심점 자기장만 따지면 돼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어렵지 않죠 이거는. 근데 우리가 그거 한번 얘기한 적 있나? 직선과 얘기한 적이 없지. 만약에 직선 도선이 흘러가 그리고 이제 일정한 거리가 떨어져 있어 이게 일정한 쭉 거리가 떨어져 있어가지고 여기 거리가 만약에 뭐 R만큼 떨어졌다고 할게요. 그럼 또 R만큼 떨어졌어 이렇게. 얘를 중심으로 하는 원형도선이 하나 이렇게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되니? 얘를 중심으로 하는 여기를 이 정도 중심으로 하는 원형도선이 하나 그려져. 근데 얘가 예를 들어서 이 거리가 R이에요. 또 반지름이 R이죠. 자, 전류가 만약에 이쪽으로 EI가 흘러가는 거야. 위로 EI.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여기서는 이제 원형도선이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지. 됐어? 그럼 전류의 세기는 I라고 할게요. 이렇게. 됐어? 네. 자, 그러면은 두 도선이 지금 직선과 원형이 두 개가 각각 따로따로 흐르는데 직선 도선이 전류가 흐르면서 자기장 만들지. 여기다 뭐 만들어? 동그라미 아니라 X 만들죠. 네. X를 만드는데 거리가 2R이고 전류세기 2I죠. 네. 그러면 2R분의 2I만큼의 X를 만들겠지. 근데 얘는 얼마니 지금 전류가? I죠. 얘는 거리가 R이죠. 그럼 뭘 만들어? 동그라미 만들죠. 얘는 동그라미 또 만드네 이렇게? 합성되지. 네. 그럼 크기 같아 안 같아? 같죠. 자기장세기 0대 안 돼? 안 돼요. 그치? 크기 같아 안 같아? 안 같아요. 이게 지금 다른 거야. 상수가 달랐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 풀 때 보시면 상수 고려해 안 해? 보통 안 하죠. 상수 안 하잖아 보통 계산할 때. 그런데 얘는 상수를 고려해줘야 되는 거야. 왜냐면은 얘 직선도선이 만드는 거는 자 봐봐. 직선도선이 만드는 거는 K의 2R분의 2I고 얘가 지금 X였거든 지금. 근데 원형도선이 만드는 거는 K 프라임의 R분의 I.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리와 전류의 세기만 놓고 봤을 때 같은 건데 상수가 달라서 둘을 합성시키면 누가 더 커? K 프라임이 더 크다고요. 상수가 2파이니까. 따라서 얘네들을 합성시키면은 자기장의 방향은 나오는 방향에 중첩된 자기장이 나올 것이다. 이 두 개 합치면은 됐죠? 같지 않다는 거. 0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직선과 원형은 이렇게 상수가 좀 차이가 난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솔레노이드. 자, 그 책에 보시면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 솔레노이드 자체가 뭐냐? 얘는 우리가 이걸 코일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솔레노이드랑 코일은 엄밀히 말하면 다른 거지만 그냥 너네 그냥 같다라고 봐도 상관없어 크게. 솔레노이드 또는 코일을 같은 계정으로 취급해요 그냥.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원형도선이 여러 번 감겨 있는 형태죠. 이런 식으로
여기 뭐 일종의 휴지심 같은 거 원통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직선 도선이 이렇게 빙글빙글 감겨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겨 있어서 얘가 만약에 지금 전류가 위쪽으로 I가 흘러간다 하시면은 그러니까 원형 도선의 전류는 감겨서 계속 같은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자기장의 방향은 이쪽 방향에 주시면 되죠. 이렇게 이쪽이 무슨 극이래? 왼쪽이? N. 그죠? 왼쪽이 N극이죠. 자, 이게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그지? 뭐 원통 내부에다가 나침반을 놓으면 나침반이 N극이 왼쪽을 가리켜야 돼. 지금, 그지? 그래서 화살표의 방향대로 나침반이 가리킨다. 그러면은 이쪽이 N극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왼쪽이 N극이고 오른쪽이 S극이니까 나침반 놓으면 이쪽 가리킨다. 이렇게 만든다는 거야. 그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방향을 헷갈릴 수도 있어, 방향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왼쪽 방향을 향한다. 왼쪽이 N극이다. N극에서 뭐 한다? 나간다. 자기력선이 S극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따질 게 뭐냐면은 얘는 내부의 자기장만 따지면 내부. 외부는 필요 없어. 근데 내부 자기장을 따지는데 내부는 항상 균일한 자기장을 형성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의 자기력선을 그리면은 자기력선의 간격은 항상 뭐야? 일정하게 나와. 이렇게 자기력선이 내부가 거의 등 간격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다. 내부는 자기장이 세기가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는 식을 쓸 때 어떻게 쓰냐면은 자 봐. B라고 똑같이 쓰는데 얘는 K2' 상수 붙죠. K'이 아니라 K가 아니라 K2'이라는 상수가 붙고 얘는 스몰 n 곱하기 i로 쓰는데 i는 전류겠죠. 뭐가 빠져있냐면 식 중에서 거리가 빠져있어. 거리가 왜 빠져있니? 얘는 거리가 필요 없어. 외부 따질 필요 없고요. 내부는 따지되 내부의 자기장은 어디서나 같아. 즉 균일 자기장이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상수 같은 경우 얼마냐? 4파이 곱하기 10 7승으로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상수가 점점 커지지. 그러니까 비교하시면 돼요, 이거. 응? 상수를 얘를 갖다 K 직선 K 프라임 원형 K2 프라임 이제 그 뭐야? 솔레노이드거든. 그럼 이제 상수 얘는 2 곱하기 10-7승. 얘는 2파이 곱하기 10-7승. 얘는 4파이 곱하기 10-7승으로 각각 상수가 커지더라. 이 정도만 체크하세요. 뭐 값을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얘 상수가 커지더라라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표현하는 것 중에서 특히 이 스몰 n이라는 표현은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단위 길이당 가문수죠.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감는 게 아니라 짧은 길이에 단위 길이에 1m당 몇 바퀴를 감겼냐, 몇 바퀴를 회전시켰냐, 몇 번 감았냐 이걸 얘기하는 게 단위 길이당 가문수라는 스몰 n의 의미다. 뭐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149페이지 내용 정리됐지? 넘어가셔서 140페이지 140페이지 보자. 여자를 사먹지 말고 잡아먹어야 돼. 지금 녹화 녹음을 눌렀는데? 여자 잡아먹 140페이지 표 전자석 자기력. 솔레노이드 내부에 철심 넣은 게 전자석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런 거예요. 이 솔레노이드 안에다가 여기 이제 텅 비어 있잖아 지금. 텅 비어 있으면 그냥 공기 또는 뭐 진공 뭐 이렇게 그 진공 중에 또는 뭐 공기 중에 투과하는 자기력 선속에 대한 그 또 상수가 따로 있어. 근데 이제 그런 거 무시하고요. 이 안에다 철심을 집어넣으면은 철이라는 거는 이제 이따 얘기할 거야 다시 한번. 철이라는 거는 그 자화라는 거예요. 자화가 뭐야? 자석화 되는 거야. 자석화. 응? 자화. 그러니까 자석처럼 행동하는 걸 자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철이 자화라는 게 되기 때문에 이 내부의 철이 마치 자석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그치? 그래서 이 내부에 철심을 집어넣으면 자석처럼 행동하는 전자석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 뭐 그런 거 응용하는 예들 중에서는 이제 MRI, 자기공명장치, 영상장치, 그다음에 이제 자기부상 열차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력이라는 게 있어. 자기력, 그죠? 자, 자기력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 우리가 혹시 알 거야.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고 들어봤죠? 자기력. 플레밍의 왼손 법칙.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뭐냐면은 왼손을 그렸을 때 이렇게 이 왼손이 이런 식으로 보여지잖아.
그랬을 때 손이 좀 이상하지? 아니 옛날에 손을 잘 그렸는데 손을 요즘 못 그리겠어. 좀 이상한데요? 응? 이게 옛날 같지 않아 지금. 아 지금 그림도 뭐예요? 요새 그림도 안 그리니까. 응? 뭐죠? 왼손인데? 미대 커리에 의심이 가는데요. 의심하지 마. 다시 그려요. 그냥 다시 주고. 망했어요. 그죠? 솔직히. 어? 아니 검지가 너무 중지가 있을 데가 없잖아요. 뭐라고? 중지가 은근히 총 쏘는 거예요?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그렇죠. 너무 이상한데? 시끄러. 너보다 잘 그려 임마. 그죠? 그렇지 않나? 잠깐만. 잘 손가락이 모르는 너무 긴 거 아니야? 강아지인가. 봐라. 야. 대사는 이거 또 똑같잖아 지금. 완전 똑같지 않냐? 뭐죠? 이렇게?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이. 자 이게 뭐야? 엄지손가락이죠. F. 힘의 방향. 그 다음에 검지손가락이 B. 그 다음에 여기는 I. FBI라고 흔히 표시하는 이게 이제 플레밍의 왼손 법칙. 왼손을 이용해서 쓰는 방법이죠 이거. 이거는 이제 원리만 좀 알면 될 것 같은데 원리는 어떤 거냐면은 그 자석이 이렇게 있잖아. 여기 자석이 N극이고 여기 자석이 S극이거든 이렇게. 그럼 자기력선이라는 건 항상 N극에서 나가서 S극을 향해 들어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제 원래대로라면은 자석의 자기력선 방향. 그러니까 즉 B의 방향은 이건 이제 누구의 방향이냐면 자석의 방향이다.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 방향이에요. 얘는. 그럼 전류도 추가적으로 뭘 만들어? 자기장을 만들지, 그지? 그러니까 원래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에 플러스 전류가 흐르면서 자기장을 또 하나 만들면은 그 자기장끼리 서로 중첩이 될 것이고, 그러면 상쇄 간섭이나 간섭이라는 게 서로 일어나서 이제 힘을 받을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도선이 하나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X나 방향으로 들어간다고 칠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전류가 흐르는 직선 도선이 들어가고요. 그 전류가 흘러감에 따라 자기장은 감기는 방향으로 흘러가거든. 그래서 자기장은 이렇게 감겨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감긴다. 그러면 이제 전류 자기장 됐죠? 그럼 전류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이 자기장이 만들어지면서 위쪽을 보시면은 자기장이 서로 뭐하냐면 같은 방향이죠. 나라는 방향이니까 자기장이 세질 거야. 중첩이 돼서. 반대 방향은 자기장이 서로 반대니까 상쇄가 돼서 약해질 것이고요. 그지? 그럼 자기장이 센 쪽에서 약한 쪽으로 힘이 작용하고 그 힘의 방향을 우리는 이 아래쪽 방향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F. 됐어?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러면은 이걸 그대로 이 상황으로 써주면은 자 왼손을 갖다 써놓으시고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 검지 방향이죠. 이쪽. 그다음에 전류는 어디로 흘러가냐면 이 안 칠판면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고 그때 엄지손가락 가리키는 방향이 아래쪽이니까 힘의 방향을 표시할 수 있다. FBI. 그래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표시할 수 있죠.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응? 힘이 왜 들어가요? 자기장이 센 쪽에서 약한 쪽으로. 자기장이 영향을 주는 거야. 센 쪽에서 약한 쪽으로 무슨 압력이나 힘 같은 걸 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하게는 이 전자들이 그 안에서 힘을 받는 거거든. 전자들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 관계식 하나 설명되어 있어. FBI, F는 B, I, L, 사인 세타라고 설명되어 있죠. B는 뭐야?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 I는 뭐겠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죠. 당연히 B가 세면 자기장 세면은 중첩 잘 되고 많이 될 것이고 전류가 세도 자기장 많이 만들 것이고 L은 뭐겠어? L은 이 자석의 길이죠. 자석의 길이 또는 도선의 길이. 자석이 이렇게 놓여져 있다고 치면은 봐봐. 자석의 이 길이만큼 요 길이만큼 도선이 놓여져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요 길이만큼. 그럼 그 길이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힘을 받을 거 아니야. 그 바깥쪽엔 자기장이 없으니까 힘을 안 받을 것이고 따라서 길이 L이 되죠. 여기 자석의 이 폭이라고 생각하시면 폭. 사인 세타는 무슨 문이겠어? 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도선이 자기장과 서로 뭐 해야 돼? 수직으로 놓여져 있어야지, 그지? 도선이. 그래야 되는 거야. 이 만약에 그림을 있잖아. 살짝 위에서 볼까? 위에서 그림을 보면은 도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지나가면은 만약 도선이 지금 우리가 이 그림을 그대로 요 모습을 이렇게 세워서 보면은 위에서 보면은 전류가 지금 위로 I가 흘러가잖아. 그지? 자기장은 지금 어느 방향이야? 요 방향이죠. 이렇게. 그럼 그랬을 때 전류가 흘러가는 세기를 우리가 뭐라고 놓으면 돼? I라고 놓으면 되죠. I. 여기다 전류를 I라고 놓으시면 되겠고 이 자기장의 세기를 B라고 놓으면 되겠고 이 길이를 뭐로 놓으면 되는 거야? L로 놓으면 되겠죠. 이 길이. 요만큼 힘 받으니까. 요만큼 받으니까 요만큼 여기까지 이렇게 L이라고 놓으시면 되겠고 요 각도
얘가 이제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에 이 세워져 있는 각도가 90도가 돼야지 최대값을 가질 거 아니야. 그래서 사인 세타, 사인 90 들어간다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141페이지에 이제 자기력 이용하는 것까지 읽어보세요. 여기까지는 그냥 읽어보시고 넘어가면 142페이지에 이제 설명돼 있죠. 142페이지에 물질의 자성. 자, 이 물질의 자성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건데 여기 얘기했죠. 자화되는 거 있잖아. 그 용어부터 보세요. 원자 자석은 물질 내부의 자석의 역할을 하는 하나하나의 원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자기화, 자화는 외부 자기장의 영향으로 원자 자석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정렬되는 현상이야. 그래서 자성은 물질이 자석에 반응하는 성질이야. 자, 그럼 보시면은 우리 물질 자성의 원인인데 철이라는 게 자화가 되죠. 이거 자화되는 생각을 생각해봐. 철은 자석이니 아니니? 아니죠. 얘가 이제 철이야. Fe, 철. 근데 여기 자석을 가까이 대요. 이렇게. 자석을 가까이 대면 자석은 N극이 있고 S극이 있었어. 근데 철이 자화가 됐단 말이야. 그럼 자석에 달라붙죠. 철이 자석에 달라붙는다는 얘기는 철이 뭐가 됐다? 두 글자로? 철이 자화됐다. 또는 자석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럼 철이 자석이 돼서 붙으려면은 여기에 무슨 극 만들어줘야 돼? S극 만들어줬죠. 여기는 N극이 만들어지잖아. 그러니까 철은 자화가 되면서 N극, S극, 극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지. 그 왜 철이 원래는 자석의 성질이 없었는데 자석의 성질이 새로 생기냐를 설명하는 원인이에요. 그럼 이제 이걸 이해하시려면은 자석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게. 자, 이게 자석이야, 이게. 자석은 극이 분명히 N극과 S극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지만 얘를 갖다 반으로 쪼갰어, 이렇게. 쪼개고 나면 얘가 뭐로 바뀌니? 자석이? N극과 S 그대로 나오죠. 그지? 얘를 쪼갠다고 해서 N극만 딸랑 남는 게 아니라 얘는 N극과 S극이 그대로 유지가 된단 말이야. 얘를 또 쪼갰어. 그럼 어떻게 돼? 또 조각이 됐을 때. 그래도 NS가 유지가 되죠. 맞아? 그렇잖아. 자석은요,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 자석은 얘를 갖다 우리가 자기 쌍극자라는 말을 쓴다고 했었어. 자기 쌍극자라는 건 뭐냐면은 자석은 항상 자기적 성질은 항상 쌍극, 두 극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절대로 극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그지? 얘는 홀극, 자기 홀극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얘가 쪼개고 쪼개다 보니까 결국 어디까지 오냐면은 가장 마지막 단계는 원자란 말이죠. 원자까지 딸랑 왔어요. 그럼 이 원자 하나는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야겠지. 얘가 NS가 자석이잖아. 얘를 쪼갰어. 쪼개다 보니까 원자가 한 단 딸랑 남았단 말이야. 그럼 이 원자는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이걸 이제 원자 자석이라고 부르는 거죠. 원자 자석. 정확하게는 원자 하나하나가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원자 자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원자는 왜 자석의 성질을 가져야만 하냐라는 거거든. 그걸 자성의 원인이라고 얘기해요. 자성의 원인. 자, 자성의 원인에는 크게 두 가지를 설명해요. 두 가지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전자의 궤도 운동이라는 게 있거든. 전자의 궤도 운동. 자, 전자 자체는 스스로 궤도를 가지고 있어요. 궤도를 가지고 돌아.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은 원자 핵이 이렇게 있고요. 원자 핵 주변에 이게 원자야. 원자 사이즈가 이렇게 있고 원자 핵 주변에 분명히 전자들이 돈단 말이죠. 실제로는 정확하게 설명하면 어때? 전자가 실제 도니? 전자가 실제로 돌진 않잖아. 근데 전자가 돈다고 가정하는 거죠. 전자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돈다고 할게, 이렇게. 됐어? 그럼 이 전자인데 원자핵 주변을 궤도 운동을 하면은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과 전류는 서로 반대 방향이거든. 따라서 전류가 이 전자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전류가 어떻게 흘러? 내 손가락 감기는 방향이죠. 전류가 이렇게 흘러버리니까 왼쪽으로 자기장이 형성되지. 따라서 이쪽의 자기장의 형성 방향 이렇게 방향이 형성되고 이쪽은 N극, 이쪽은 S극이라고 설명을 해서 원자 하나가 자석의 성질을 가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 이게 첫 번째 전자의 궤도 운동이야. 됐어? 두 번째는요. 전자의 스핀이라는 현상이에요. 스핀은 이제 자전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원래도 마찬가지야. 이건 전자 스스로가 자전하면서 막 스핀을 가지고 있지 않아. 하지만 너네가 혹시 화학 배웠으면 알겠지만 전자라는 거는 스핀 양자수라는 게 있어. 그래서 플러스 1을 마이너스 1을 플러스 위로 아래로 해가지고 스핀수를 표시하거든. 전자의 스핀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자전하지 않아요. 전자의 스핀이 만약에 마이너스 이렇게 있는데 전자 스핀이 이렇게 일어난다고 합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스핀이 일어나. 스스로 돌아 이렇게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앞으로 돌아요.
그럼 전자가 이렇게 돌면은 전류는 어떻게 흘러?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거지. 전자의 스핀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또 전류가 흐를 것이다 이렇게. 그럼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 거냐면 이렇게 흐르는 거죠. 내 손가락 감기는 방향으로. 그럼 왼쪽으로 자기장이 형성되니까 얘도 이제 자기장이 이쪽으로 만들어지겠네. 이쪽이 N극이고 이쪽이 S극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야. 근데 저건 전자 이동 방향의 반대가 전류의 방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건 전자 회전 방향. 그렇지. 이것도 약간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보는 거야 그냥. 전자가 스핀을 이렇게 한다고 치면 전류는 이렇게 거꾸로 흐른다. 뭐 표면을 놓고 보면 전자가 마이너스가 표면에 있다고 치면 마이너스 이렇게 움직이면 전류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무리가 있지, 그렇지? 무리가 있어. 이 설명은 뭐 완벽하게 부합하는 설명은 아니에요. 근데 다만 그냥 고전적 해석, 고전역학적 해석에 의하면은 전자가 이렇게 두 가지 성질을 보여서 그에 따라서 자석의 성질이 나타난다라고 그냥 정리하면 돼요. 됐죠? 이게 이제 두 가지 자석의 원인. 이거는 근데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수능에도 문제는 이렇게 나와 두 개로. 그러니까 너네가 정리해놓고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냥. 사실 설명하기엔 좀 무리가 좀 있지. 실제로 이렇게 안 하거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142페이지인 내용이고. 자, 그럼 이제 뭐 하나의 의문점을 더 가질 게 뭐냐면은, 자, 그럼 자석의 성질을 가지는 이유는 알았어. 전자의 궤도운동, 전자의 스핀 때문이야.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지. 그러면 전자 때문에 자석의 성질이 나타나는구나? 그럼 자석의 원인은 뭐 때문이다? 전자 때문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원자는 다 전자를 가지고 있어. 그럼 거꾸로 말하면 모든 원자들은 전부 다 전자가 있으니까 전자가 이런 식으로 궤도운동 스핀하니까 자석의 성질을 가져야겠네. 맞아? 모든 원자는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니? 세기가 다르지 않아? 그죠? 세기가 다르죠. 왜 다르니?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바로 이 전자의 궤도운동이나 전자의 스핀이라는 게 바로 상쇄쌍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 뭔지 알겠죠? 상쇄가 되면 자석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는 거야. 그치? 상쇄가 되면 자석의 성질이 안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상쇄쌍을 가지고 첫 번째 상쇄쌍이 엄청 많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 이렇게 거꾸로 할게. 상쇄쌍이 1번 상쇄쌍이 없어요. 네. 없거나 있는 거죠. 매우 적어요. 그지? 그럼 자석의 성질이 어때네? 있죠. 강하겠지, 그지? S예요. 그래서 얘를 자성체라고 얘기하는 거죠. 강하게 자석의 성질을 가지는 물체라고 하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상쇄쌍이 좀 뭐 적어요. 또는 뭐 적당히 많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중간 쪽이. 그러니까 얘는 상쇄쌍이 딱 중간이라고 볼까? 중간. 적다 많다를 따지지 말고 그냥 중간 정도. 얘는 없거나 매우 적다. 중간 정도면은 얘는 뭐라 불러? 얘는 자성체라고 불러요. 됐어? 마지막 세 번째 반자성체지. 얘는 자리가 없으니 여기다 쓸게. 얘들아 3번에 상쇄쌍이 모두 상쇄가 돼 있거나 전부 또는 엄청 많은 상태야. 그럼 상쇄쌍이 많으면 자석의 성질이 나타나 안 나타나? 원자석이 있어 없어? 원자석이 없겠죠?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반자성체.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정리해 놓으세요. 좀 지웠다 할게. 필요한 거지. 반드시 써야 되고. 그렇군요. 공부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 첫 번째 강자성체. 강하게 자석의 성질을 가지는 물체. 강하게 자화되는 성질을 가지는 물체. 뭐 다 비슷비슷한 얘기죠. 강자성체야. 강하게 자석에 반응한다.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얘는 철이나 니켈, 코발트 같은 애들을 얘기하거든. 철, 니켈, 코발트. 이렇게 이제 부른 애들인데 얘네들은 아까 말했던 게 되게 중요한 성질이야. 상쇄쌍이 어때? 상쇄쌍이 어땠어? 아까 너무 적어요. 거의 없죠. 없었죠. 그러니까 되게 적다 또는 없다고 보시면 돼. 그냥 편하게 없다고 가도 상관없어. 상쇄쌍이 너무 없으니까 자석의 성질이 너무 강한 거야. 그치? 다시 말하면 원자 자석의 세기가 어때? 매우 강하다. 맞죠? 원자 하나하나가 자석 성질이 매우 강한 거야. 근데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 되겠죠.
대표적으로 철이 있는데 철은요 자석에 반응하는 이유를 좀 설명해 볼게. 봐봐. 철은 원자 하나하나를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 이렇게 원자 하나하나에게 원자 하나하나고 원자 하나하나의 자석의 성질이 강하다고 얘기했지. 강자성체는. 그래서 여기다 우리가 표시를 이렇게 해볼게. 자, 얘네들은 이렇게 이게 철의 의미야. 철이라는 녀석들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원자 하나하나가 뭐 정확하게는 자기구역이라는 요소가 있는데 원자들이 하나씩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일부 무수히 많은 원자들이 같은 방향으로 정렬돼서 어떤 구역을 형성하는 걸 자기구역이라 그래.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는 원자 하나하나로 취급할게 그냥. 원래는 어때? 원자가 되게 작잖아. 원자가 엄청나게 많이 모여서 일정한 구역이 자화돼 있는 거야. 배열돼 있는 거야. 근데 우리 그냥 원자 하나가 배열됐다고 볼게. 배열 자체가 무작위지. 그치? 그럼 자성이 서로 뭐 할까? 다 엉켜가지고 상쇄되겠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철은 자석의 성질을 가질 수가 원래는 없었지. 그치? 이게 일반적인 철이야. 응? 너네 근데 이거 알고 있죠? 자석이야. 봐봐. 자석이든 철이든 똑같은 자철석이잖아. 똑같은 자철석이 아니라 자석이든 철이든 둘 다 원소는 철이죠. 그냥.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자철석이라는 애가 있었잖아. 자석도 철로 돼 있어요? 그렇지. 자철석이잖아. 그러니까 자석 중에서 영구 자석 중에서 뭐 네오디듐이나 이런 자석 말고 일반적인 그냥 철로 된 자석. 너 옛날에 그 초등학교 때 막 실험했던 그 막대 자석 있지? 그런 게 다 철이야 그냥. 자철석이야. 그치? 응? 섞은 거 아니에요? 뭐 물질 섞어서 만든 것도 있지 물론. 근데 그 순수한 자철석 자체도 있단 말이야. 그럼 얘가 이제 철이거든. 얘 자석이거든. 그럼 자석과 철은 기본적으로 원소가 똑같은 철이에요 그냥.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자석은요 원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그치? 한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 정렬되니까 이제 설명이 이제 너네가 두 가지가 될 거야. 첫 번째는 왜 자석을 쪼갰을 때 계속해서 NS가 나오냐. 그치? 얘네 하나하나가 뭐야 지금? N, S, N, S, NS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치?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원자 하나하나가 자석이고 되게 센데 걔네들이 한쪽으로 정렬돼 있어. 그러니까 얘를 쪼개도 얘를 쪼갠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쪼갰다고 해도 얘 하나가 딸랑 남았을 때 이 한 조각은요. 이 한 조각은 N극과 S극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치? 원자 이게 이 하나가 원자라고 쳐도 되는 거야. 원자. NS 가지고 있다. 맞지?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야, 이거는.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자기로서는 기억나지? 자석의 자기로서는 N극에서 뭐 한다? 나간다. S극으로 뭐 한다? 들어간다. 얘네들은 전체적으로 여기가 N극이잖아, 지금. 그치? 여기가 S극이잖아, 이렇게. 맞잖아. 그러면은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오는데 이 N극의 세기와 S극의 세기는 무조건 같다 그랬죠. 10개 나가면 10개 무조건 들어온다 그랬잖아. 그치? 그랬을 때 이 자석의 내부에선 자기로서는 방향이 어느 방향이야? 자석 내부는? 이 왼쪽 방향이잖아. 그치? 자기로서의 방향은. 얘가 왜 왼쪽을 가리켜야 되는 이유는 원자들 자체가 배열이 저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화살표는 왼쪽을 다 향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 내부가 뭐 이쪽이 N극이고 이쪽이 S극이라고 해서 나침반이 오른쪽을 가리키지 않는다 그랬죠? 왼쪽을 가리킨다고 했던 이유는 원자들의 배열이 전부 다 내부에서 이쪽으로 향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잘 봐. N극에선 자기로선이 나가잖아. 나가니까 얘가 자기로선이 이쪽으로 나가는 방향의 자기로선이 철에 형성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철들 어떻게 돼야 돼? 배열이 똑같이 바뀌겠죠? 어느 방향으로? 원자 자석들이 얘 하나하나가 자석이야 그냥 원자들이. 근데 자기장이 딱 들어왔어. 왼쪽으로 가는 자기장이 이 철 내부에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돼? 자석이랑 똑같이 돼. 그죠? 얘네들 배열이 바뀌겠죠.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렇게 자석과 같은 나란한 방향으로 배열이 바뀌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그럼 얘는 뭐야? 자석이잖아 그냥. 자석과 똑같은 형태의 배열 구조를 가지잖아. 그래서 여기에 무슨 극이 돼? S극이 되고 여기에 N극이 되면서 자석에 반응을 하죠. 이렇게 자화가 된다는 얘기지. 이게 자석의 성질을 가지는 물질. 강자성체야. 자, 그 다음에 얘는 있잖아. 이걸 제거해도 자석을 제거해도 저 원자 자석들은 원자 하나하나의 자석의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지들끼리 꽉 붙들려 있어요. 좀 어느 정도는. 그래서 또 하나의 특징,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 얘는 상대성이 없고요. 원자 자석의 세기가 굉장히 강해서 그 자성을 유지까지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세 가지만. 됐죠? 강자성체. 자, 두 번째는 상자성체거든. 이 상자성체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알루미늄이나 뭐 종이 같은 애들이 있어요. 종이가 또 상자성체야. 특징적이라서 써놓은 거거든 지금. 기억해놔.
얘네들은 진짜 상실성을 얘기했을 때 상실성이 아까 어땠어? 상실성이 어때? 적당히 있는데. 적당히 중간 정도죠. 얘는 그러니까 상실성이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원자 자석의 세기도 어떨까? 어때? 좀 약해요. 중간 정도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하시면 되겠고, 얘는 그래서 유지가 되진 않아요. 약해 되게. 약하다고 보죠. 상자 성체는 그러니까 중간이라고 얘기했지만 되게 약해요. 그냥 원자 자석도 약하고 상실성도 되게 적당히 있고. 그러니까 얘는 상자가 뭐냐면은 평범하다는 뜻이야. 평범한 상을 써가지고 평범하게 가지고 있어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여기 표시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표시가 돼. 네, 그림만 봐봐. 그냥 그림만 보시면 이해갈 거야. 원자 하나하나가 이렇게 있고요. 이 안에 자석의 성질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야 지금? 굉장히 약하다는 표현을 한 거죠. 원자 하나하나가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 성질은 되게 약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조그맣게 그린 거예요. 그치? 약하다는 뜻이야. 약해서 어, 훨씬 많아요. 그치? 근데 여기다 자석을 대요. 자석은요, 자기력선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여기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지. 나가죠. N극에서 나가는 거야. 여기 S극이야.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자기력선이 자화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쪽을 전부 다. 그치? 그럼 내부에 있던 애들이 어떻게 돼? 자화가 될 건데 원자 자석이 되게 약해. 약해서 이렇게 배열이 되긴 되지만 그 세게 배열은 못하고 약하게 살짝 삐뚤빼뚤하게 배열이 된단 말이야. 약하게, 아주 약하게. 그래서 얘는 결국 자화돼 안 돼? 자화돼 안 돼? 자화되잖아 지금. 원자 자석이 있고요. 자기장에 반응했잖아. 자화가 되는데 다만 NS가 너무 약한 거야. 표현이 안 될 만큼. 굉장히 약해서 얘는 자석의 반응을 잘 안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배열은 되되 그렇다고 자석 철처럼 딱 자석에 척 달라붙고 인력 천력 작용하고 이런 식으로 안 된다는 얘기죠. 약하게 되니까. 그치? 그럼 또 하나만 좀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이것까지만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자, 얘는 원래 외부 자기장이 하나 있었지. 그치? 근데 여기다 추가적으로 얘네들이 자기장을 한 번 더 만들죠. 그러니까 자기장 어떻게 될까? 점점 내부의 자기장은 강해지겠지. 그잖아. 내가 자기장이 원래 있었는데, 다시 미안. 철이 있었는데 외부의 자기장이 왼쪽을 향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철의 배열이 바뀌어서 왼쪽을 향하고 있어. 그러면 자기가 또 자기장을 또 한번 배열시킨 거 아니야 이쪽으로. 그럼 내부 자기장이 강해지지. 외부보다 훨씬 더 강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전자석 얘기했을 때 어떻게 됐어? 전자석 이 안에 이게 철이야. 이 철이 있는데 철은 물질이 뒤죽박죽 배열돼 있어 원자들이.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원형도선을 감아놓고 전류를 흘리면은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그럼 이 안에 있던 철들의 원자들도 어떻게 돼? 자기장의 배열 방향이 이쪽으로 바뀌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기장이 세지는 거죠, 왼쪽으로. 그러니까 강한 자석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 저기 자석이야 그냥. 됐죠? 이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상정체도 이해가는데, 상정체는 그 내부가 되게 약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자석이 달라붙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 유지가 안 되는 이유도 왜 그래? 원자 하나의 자석의 성질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반자성체거든. 반자성체의 반자는요 반대로야, 반대로. 반자성체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굴이 있나? 그죠? 그다음 대표적으로 물이 있어요. 물. 기억해놔. 물, 구리, 물 이 정도만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죠. 금도 있는데 금. 자, 반자성체는 있잖아. 의미가 반대로야. 우리 예전에 전기 배울 때 도체, 부도체, 반도체 할 때 반도체는 반자가 반만 통한다는 반 정도의 의미였잖아. 여기서 반은 반대로. 반대로의 뜻이야. 자, 얘는 있잖아. 이게 특징이죠. 상쇄쌍이 어때? 모두. 과장하면 모두죠. 엄청 많아요. 얘는 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매우 많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그치? 상쇄쌍이 모두 상쇄가 되니까 원자 자석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유지도 안 돼요. 유지 안 되는 거 있다. 다시 설명할게. 유지 안 돼. 원자 자석도 없고. 이게 특징이야. 됐죠? 얘는 반자성체는 있잖아. 애초에 물질이, 원자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원자들은 존재하는데 이 안에 화살표가 없어요. 자, 화살표가 없다는 뜻은 무슨 뜻이야? 자석이 없다는 뜻이야. 원자들이. 원자 자석이 없다는 뜻이야 그냥. 근데 여기다가 특이하게 자석의 N극을 접근해서 N극이 와가지고 자결선을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자결선이 만들어지면은 신기하게도 얘는 자성의 그 변화에 의해서 요 내부 자기장에 의해서 자화가 되는데 아주 약하게 반대로 자화가 돼요. 반대로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야. 자화는 되는데 그 자화되는 정렬 방향이
자석과 반대 방향으로 정렬되니까 여기에 N극을 만들어 버리고 여기 S극을 만들어 버려서 결과적으로 애들은 힘을 청력을 작용시키죠. 청력이 작용하더라. 이해가시죠? 이렇게. 그냥 먼저 자석이 없어요. 원래 없었지. 원래 없었는데 자기장이 생겨서 자화가 되면서 생겼죠. 없던 게. 없던 애가 생겨서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는 거야. 근데 약하게 생긴 거. 근데 약하죠. 세게 막 정렬되는 게 아니라 얘처럼 약하게. 그러니까 유지가 안 되는 거야. 약하니까. 원자 하나가. 야, 원자 하나하나가 굉장히 셌다면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돼. 왜냐면 지네끼리 달라붙어 있잖아. 지네끼리 NS끼리 서로 끌어당기니까 유지를 좀 한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은 되게 약하기 때문에 그 즉시 원래 배열로 돌아가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자성이. 바로 반자성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됐죠? 네. 이게 반자성체 특징이고. 그래서 있잖아. 물이 반자성체이기 때문에 물은요. 자석에 반응해. 밀려나. 청력작용해. 맞아요. 멀어지도 않아요. 반대로 좌우가 돼.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죠. 이거 반대로 되는 거 꼭 기억해 놓으시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기억하세요. 우리가 초전도체라는 게 있어. 들어봤지? 네. 이거 뭐 통합과학 때 아마 나오는 거 아닌가? 임계점. 네, 응? 내신때 임계 온도, 그죠? 임계점, 임계 온도. 근데 이 초전체는 있잖아. 우리가 도체야 기본적으로 전기 잘 통하죠. 근데 여기 반자성체까지 성질을 같이 가고 있어. 초전도체는 전기가 매우 잘 통하는 물질이면서 반자성체, 완벽한 반자성체야. 자, 봐.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다 이거 여기 외부 자기장 어때? 얘는 외부 자기장 왼쪽이고 내부 자기장 오른쪽이니까 자기장이 약해지죠. 그지? 그거 기억해놔라. 내부 자기장은 외부 자기장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니까 약해져요. 자기장은 내부는 지금 합성돼서. 자, 초전도체는 있잖아. 일정한 그 임계 온도, 그죠? 임계 온도 TC라고 부르죠. 이걸 TC의 이하 온도에서 임계 온도라고 불리우는 그 온도 특정 온도의 이하라는 글씨가 이렇게 안 써지. 이하에서 임계 온도 이하에서 두 가지 성질을 보이는데 첫 번째는 초전도 현상. 이거 내가 저번 도체 부도체 반도체 때 안 했지 이거. 그지? 초전도 현상이야. 두 번째는 마이스너 효과. 봤죠. 자, 초전도 현상은 있잖아. 내부의 전기장이, 그러니까 내부의 저항이 0이 되는 거야. 마이스너 효과는 내부의 자기장이 뭐 되는 거야? 0이 되는 효과야. 둘 다 언제 나타나냐면 임계온도 이하에서. 그럼 임계온도 그래프들을 그리면은 얘가 이제 온도죠. 저항이에요. 저항. 미안. 여기 저항이고 여기 온도가 되는데 원래는 이제 도체니까 기본적으로 도체야. 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도체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뭐 해야 돼? 원래 증가하죠. 대체적으로. 근데 특정한 온도 이게 임계온도야. TC 온도에선 저항이 완전히 사라져서 0이 되는 현상이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도체 따라가는데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증가하는데 특정 온도 이하로 내려가면 저항이 떨어지다 갑자기 확 떨어져서 0이 돼버려. 내부 저항이 0이 되죠. 이게 특징이야. 근데 우리는 이게 초전도 현상 중에서 저항이 0이 되는 거 그냥 그렇구나 하면 보면 되는데 얘가 이제 주목될 상황이야. 우리한테 지금 마이스너 효과가. 어떤 현상이냐면 마이스너 효과 좀 위에다 쓸게. 자, 마이스너. 마이너스가 아니라 마이스너 효과다. 마이스너. 사람 이름이야. 마이스너는 내부 자기장이 0이 되는 현상인데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야. 이게 만약에 자석이에요. 여기가 자석. 이게 N극이라 그럴까? 자석의 왼쪽을. 그럼 N극이면 자기로선이 뭐하니 서로? 바깥으로 나가지. 이런 식으로 자기로선이 나가고 있을 거거든 지금. 나가는 자기로선 위에다가 초전도체를 딱 올려놔요. 임계온도 이하의 물질을. 임계온도 되게 낮으니까 극저온 상태의 초전체를 딱 올려놓잖아. 올려놓는 순간에 얘는 반자성체 효과를 가지고 있어. 내부 효과가 자기장이 0이 되기 위해서 얘는 정확하게 반대 방향으로 자화가 돼요. 같은 세기로. 외부 자기장과 같은 세기로. 그러니까 얘는 잘 봐라. 일반적인 반자성체는 그냥 외부 자기장이 왼쪽을 향했을 때 오른쪽으로 자화가 되는데 그게 약했거든 되게. 되게 약해서 상쇄를 시키긴 하지만 완전히 0으로 만들 수는 없었거든. 근데 얘는 임계온도 이하가 되면은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상쇄시켜버려. 그래서 내부 자기장, 외부 자기장이 서로 세기가 서로 같아요. 그럼 이쪽으로 향하니까 자기장은 이게 N극이고 이쪽에 S극이 되겠죠. 그럼 따라서 얘는 어떤 식으로 그림이 바뀔 거냐면은 내부의 자기장이 전부 다 뭐해? 사라져서 여기는 N극이 만들어지지만 여기는 S극이 만들어지죠. 하지만 외부 자기장이 올라가는 방향, 자석에 의한 내부 자기장이 자기가 스스로 만든 자기장이 완벽하게 캔슬돼서 내부의 자기장이 얼마가 된다?
0이 돼버려요. 그러면 N극 만들어지니까 떠버리고 공중에 자기부선 열차 같은 거 이용한다고 하잖아. 그래서 초전체는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인데 144페이지에 우리가 강자성체 이용, 뭐 전자석이나 고무자석, 액체자석 이런 거 읽어보세요. 솔레노이드 내부에 그냥 강자석 넣어가지고 전자석 아까 얘기했던 거잖아. 그다음에 고무자석은 뭐냐면 강자성체 분말을 고무랑 섞어가지고 냉장고에 붙인 자석 있죠. 말랑말랑한 거. 그거 얘기하는 것이고 액체자석은 이제 강자성체 액체처럼 하는 거고 하드디스크는 산화철의 표면을 자화시켜서 철을 이용하는 거에도 철을 놓고서는 그 위에 자석을 통해서 근데 여기서 자석은 그냥 자석이 아니라 전류가 흐르는 자석이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이용해서 자화시킨다 라는 정도. 그 다음에 여기 상자선 이용 중에서 그 반자성체 있죠. 거기에 보시면은 초전도체는 특정 온도 이하에서 외부 자기장을 가했을 때 자기장을 밀어내는 반자성을 띠게 된다라고 정리되어 있죠. 요것만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그치? 반자성체까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145페이지에 전자기 유도 근데 정리해 놓으세요. 일단 저기까지. 조금만 쉬면 안 돼요? 네? 아 조금만. 아니 그냥 뭐만 하면 다 총사람 다 그렇다고 하냐 걔네들은? 자 145페이지 보세요. 전자기 유도 마무리합시다. 2단은 마무리. 오늘 어디까지 나가요? 모르겠네. 나가는 거 보고 전자기 유도 정리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뭐 그게 있죠. 저 전자기 유도라는 현상 자체가 우리가 그 앙페르 법칙과 빼놓을 수 없죠. 앙페르 법칙 자체는 전류가 흘렀을 때 그 주변에 자기장이 변화한다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얘는 이제 1831년쯤 전자기 유도 현상은 이거 기억해 놓는 게 좋아. 그 정도 시기에부터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이제 생산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거든. 얘는 전자기 유도 법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얘는 이제 역발상이죠. 자기장의 변화를 전류의 흐름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니까 전류가 흘렀을 때 자기장이 변화한다라는 거는 앙페르 법칙이었지. 그럼 이제 앙페르 법칙을 거꾸로 역발상을 하면은 자기장의 변화도 전류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했던 거고 그걸 이제 패러데이가 생각했죠. 이제 이걸 기호로 표시하면 델타 B라고 쓰시고요. 얘가 뭐로 가냐면 전류 I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류 I, 델타 B가 전류 I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본 원리 실험은 이런 거야. 기본 원리 자체는 두 가지만 할게요. 나머지 두 개는 반대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놓고서는 솔레노이드 또는 코일이라고 불리는 요걸 이렇게 하나 장치를 해놓고 여기다가 자석을 뭐 하냐면은 접근시키죠.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코일에 자석을 접근시키는 거야. 또는 이제 똑같이 코일이 있고 이 코일에 자석을 이번에는 빼버리는 거죠. 정확하게는 어떤 현상을 지금 만들어주는 거냐면은 솔레노이드 내부 자체에 자기장의 변화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정리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되게 중요한 말이다. 이걸 정리해놓으세요. 첫 번째는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얘기거든요. 자석과 코일 또는 뭐 코일이든 솔레노이드든 자석과 코일의 중요한 말이다. 상대 운동이죠. 상대 운동. 자, 자석과 코일의 상대적 운동에 의해서 이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첫 번째 이야기야. 상대 운동 발생. 됐죠? 상대 운동은 두 가지야. 접근하거나 후퇴하거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됐죠? 자석이 접근, N극, 나가.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석에 분명히 N극에선 자기력선이라는 게 나오고 있는데, 그치? N극에 자기력선이 나온다고 했죠. N극에 자기력선이 나오고 여기도 자기력선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석이 접근하면은 내부에 솔레노이드 내부에 통과하는 자석의 양이 어떻게 돼? 증가하죠. 그치? 그러니까 이때는 솔레노이드 내부만 보세요. 내부. 솔레노이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내부만 보면 되거든. 솔레노이드 이 내부를 통과하는 자석을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파이라고 했잖아. 기억나죠?
내부를 통과하는 자속이 뭐 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어요. 얘는 내부를 통과하는 자속이 감소해. 맞죠? 즉 다시 말할게. 자, 내부 통과 자속이 증가 또는 감소해. 두 경우거든 지금. 자석이 접근하거나 후퇴하는 경우니까 이때는 솔레노이드를 통과하는 내부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지금 빠져나가니까 감소하는 경우잖아. 그죠? 없어지니까. 그럼 증가감소 두 글자로 뭐라 불러? 증감? 아니죠. 우리 맨날 했던 거잖아. 변화. 증가한다, 감소한다 두 글자로 변화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솔레노이드 내부에 또는 코일의 내부에 자석이 접근하거나 후퇴해서 즉 상대 운동을 해서 그럼 솔레노이드 내부에 어떤 변화가 생기니? 코일 또는 뭐 솔레노이드라고 하면 되죠. 솔레노이드의 자 내부에 뭐가 생겨? 자기장에 변화가 생긴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죠. 내부가 통과하는 자속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변화가 생긴다. 그럼 이 변화를 항상 얘는 뭐 해주냐면은 상쇄시켜 주려고 솔레노이드는 어떤 작용을 해요. 상쇄. 그래서 내부를 통과하는 자속이 증가하면은 그걸 어떻게 해줘? 없애주기 위해서 왼쪽 방향으로 자속을 스스로 유도하고요, 만들고요. 마찬가지로 N극이 오른쪽으로 만들어지는 게 사라지면은 그거를 뭐하고?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변화를 없애주겠는 거야. 변화를 안 해준다는 얘기야. 얘는 거꾸로 이 방향으로 자속을 유도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얘는 왼쪽으로 자기력선을 만들고 전류는 내 손가락 감기는 방향. 그러니까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이 이렇게 될 것이고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도 전류라고 해요. 유도 전류가 이렇게 흘릴 것이고 얘는 이쪽으로 만들어지니까 전류가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지겠잖아. 유도 전류가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를 것이다. 따라서 이 내부에 자속 변화가 생길 것이고 우리 2번에 해당하는 얘기죠. 2번은 전류가 흐른다는 거지. 근데 이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자석과 코일의 접근 후퇴의 운동에 의해서 결국 전류가 흘렀어요. 그럼 전류가 흐르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면 전압이 필요하거든. 따라서 여기다가는 유도 전압. 근데 유도 전압을 여기서 이제 유도 기전력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 유도 기전력. 이건 이제 우리 EMF라고 부르는 거야. EMF. 일렉트로마그네틱 폴스라고 해서 유도 기전력. EMF라고도 많이 표시하고 이게 뭐의 역할이냐면은 바로 전압의 역할을 하는 거죠. 유도 기전력, 유도 전압 이렇게 같은 말로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발생한다. 유도 전압이 발생한다. 그럼 이제 그제서야 이제 유도 전류가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우리가 전류는 뭐라고 쓰면 되니? 전류 I는 R분의 V가 되죠. 얘가 유도 전압. 기전력이라는 뜻은 유도 전압이라는 뜻과 완전 똑같다라고 우리가 지금 정리할 수 있죠. 이거는 알고 있는 내용이야. 많이 배웠던 내용이에요. 특히 전자기도 같은 경우는 뭐 중학교 때도 배운 내용이고 고등학교 때도 당연히 한 번씩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죠.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니까 이렇게 정리해 놓으세요. 일단 그지? 자 그래서 지금 과정을 여기 써놨죠. 1번, 2번, 3번에 대해서 코일과 저석의 상대 운동, 그 다음에 유도 전압이 생기고 그 유도 전류가 흐르더라. 라는 거고 되게 중요한 이야기는 상대 운동이야. 접근하거나 후퇴하는 운동이 생겨야 되는 거야. 그치? 왜냐면은 이거 하나만 체크해봐. 상대 운동이 아닌 케이스는 자석과 코일이 나란하게 움직이는 거야. 자석과 코일이 가만히 정지해 있어. 이게 상대 운동 아니야. 만약에 자석이 있는데 코일이 들어가. 그치? 자석이 가만히 있는데 코일이 들어가. 자석이 가만히 있는데 코일이 나가. 이런 건 전부 다 상대 운동이잖아. 아니면 서로 가까워져 서로 멀어져. 이것도 상대 운동이잖아. 근데 만약에 같은 속력으로 같은 거리를 유지하면서 같이 등속도 운동하고 있어. 그러면 이건 상대 운동이 아닌 거죠. 그 케이스만 빼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내부에 자기속의 변화가 생겨.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고 그걸 무조건 상쇄시켜준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상쇄. 항상 얘를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어떤 작용을 할 것이다. 라면요. 그 작용이 어떤 거냐면은 기전력을 발생시켜서 전류를 흐를 것이다. 라는 거고. 그때 우리가 이때 이거 해봐. 여기 N극 만들어지죠. 여기 S극 만들어져. 여기는 S극 만들어지고 N극 만들어지니까 이때 작용하는 힘은 척력이 작용한다. 들어올 때는 척력 작용한다. 나갈 때는 인력, 거꾸로 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라는 거고요. 요거를 우리가 S극으로 바꿔줘도 동일한 현상을 볼 수 있지. 그래서 146페이지인가? 146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은 지금 그 N극 접근 후퇴 또는 S극 접근 후퇴에 대한 얘기를 정리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그냥 가장 기본적인 방향이나 뭐 이런 세기 표시하는 방법들이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 봐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 그러면은 요 방향에 대한 그 세기 방향에 대한 얘기는 이제 뭐 척력 인력 아니면 뭐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근데 이제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 뭐 이런 거 하면은 뭐 만들어지는 거야? 교류 만들어지는 거잖아. 전류가 이렇게도 흐르고
반대로도 흐르고, 그지? 이렇게 우리가 그 발전기 원리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얘는 우리 전자기도는 이제 결론이잖아.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인 건데 얘가 자기장의 변화를 통해 전류를 만들었어요. 전류가 뭐야? 전기 에너지예요. 그지? 전기 에너지 어떻게 만들었어? 상대 운동에 의해서 만들었어. 그럼 상대 운동 어떻게 시킬 건데? 운동 에너지잖아. 또는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전기 에너지 어떻게 오는 거야?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요. 이걸 우리가 뭐라 불렀어? 발전이라 불렀잖아. 이게 이제 전자기도 법칙이라는 거죠. 자기장의 변화를 궁극적으로는 전류로 흐르게 한다는 얘기 자체가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방법이고, 이런 식의 방법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다 보니까 전류가 플러스로 흐를 때도 있고 마이너스로 흐를 때도 있고 왔다 갔다 바뀌니까 이건 결국 교류 전류, 우리 전류의 세기는요 시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바뀌는 신호, 교류 전기로 만들어진다 라는 게 이제 발전기의 원리고, 뒤에 또 나오니까 한번 다시 얘기하자. 이거는 일단 지금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자석과 코일이 상대 운동에서 내부 자기장이 변했고 그걸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얘들이 전류를 흘렸잖아. 전류를 흘리려면 뭐가 필요해? 전압이 필요해. 유도기 전력이 필요하죠. 그럼 이 유도기 전력을 구하는 방법은요, 자, 이게 이제 패러데이가 했던 실험으로 의한 결과인데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전류가 증가하려면 저항은 일정하니까 얘가 증가해야지 얘도 증가한단 말이야. 얘가 왜 증가하는 거, 기전력이 증가하는 방법은 세 가지. 그게 첫 번째는요, 자석의 세기가 세면 됐어. 센 자석을 쓰는 거야. 근데 센 자석은요, 자석은요 이 내부에다 뭘 만들어줘야 돼? 자기장의 변화 만들어줘야겠지. 그럼 자기장의 변화는 뭐로 볼 수 있어? 자석의 수의 변화거든. 그치?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도 델타 파이라는 기호가 들어가요. 델타 파이. 이게 뭐야? 자석의 변화지. 그치? 자석의 변화. 자, 두 번째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코일의 가문수가 들어가요. 코일의 가문수. 근데 가문수는 이제 3번에 쓰고요. 가문수, 코일의 절대적 가문수 n이라고 표시하고, 두 번째는 델타 t라고 쓸게요. 델타 t는 무슨 뜻이야? 변화, 시간. 그러니까 시간이 짧을수록이야, 얘는. 그러니까 세 가지는 이제 각각가 자석의 변화가 셀수록 시간은 짧을수록, 그 다음에 n 가문수는 클수록의 세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해서 이거를 그대로 정리한 식이 바로 패러데이의 전자기도 법칙이죠. 전자기 유도 법칙이라는 게 있어. 전자기 유도 법칙. 자, 이건 어떤 뜻이냐면은 요걸 그대로 식으로 표시한 거죠. 그러니까 유도 기전력이라는 거는, V 유도는 마이너스가 붙는데, 일단 이 마이너스는 우리가 렌츠의 법칙이라고 따로 부르긴 하거든. 얘를 갖다가 이 마이너스 의미는 렌츠의 법칙이다. 렌츠의 법칙은 의미가 뭐냐면은 얘는 항상 변화가 반대 방향이다. 상쇄가 되는 방향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뭐 N극이 들어오면 밀어내다, 청력.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면 그 반대로 흘려주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렌츠 법칙. 그 다음에 요걸 그대로 이제 일반화된 식으로 써주는 거죠. n 가문수에 비례하고 델타 t분의 변화 시간에 반비례하고 델타 파이에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한다라고 정리가 되죠. n 마이너스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이거 사실 이제 미분하는 거죠. 원래 이거는, 그치? 뭐야? 아주 그런 거 좋아한단 진짜 말이야. 진짜 맥 빠지게 하네 진짜. 미분 연습을 수학학원 가서 연습해. 너 이거 내가 설명 안 했어 내가. 그리고 되게 웃긴 놈이야. 내가 분명히 내가 다 설명해서 델타 파이 해가지고 d 파이 dt 해가지고 미분해가지고 얘 사인 함수 나오는 것까지 내가 설명 그건 안 했어요. 다 해줬어. 다른 상식에서 미분했어요. 뭔 소리 하고 있어 얘는. 야, 너 내가 이거 코사인 함수 미분해서 사인 함수 이거 전류 그래프 이렇게 나오는 것까지 내가 보여줬는데 기억나 안 나 너? 안 나요. 안 나냐? 안 했어요. 족밥이네 형 진짜. 같기도 하고. 미분 얘기 한 번 하긴 했는데 여기서 안 했어요. 그럼 언제 했어? 저 보죠. 아니 이렇게 백날 설명해도 소용이 없어. 다 까먹어버려. 아 그거 이게 알아요. 그 눈구렁이 빠지는 거야. 능구렁이 빠지는 게 뭐야? 그 양자야, 양자. 능구렁이가 빠지는 게 뭐야? 뭔 소리야? 무한 우물. 무한 포텐셜물? 네. 그게 능구렁이가 왜 나와 갑자기? 그냥 뭔가 구덩이 하니까 눈구렁이 생각나서 그렇게 이름 붙였어요. 정확하게 개소리죠?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구렁이가 나와. 이거 외워놔 알겠죠? 단위는 볼트고, 전압 단위 볼트. 네. 볼트인데 그냥 뭐 너네가 정량적 계산할 일이 없으니까 정리하시면 되는데, 다만 이거는 전자기도 법칙을 외웠는데 렌츠 법칙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거 하나만 볼게. 렌츠 법칙은 그냥 이렇게, 우리 아까 배웠던 솔레노이드 생각해봐. 솔레노이드야. 전류를 흘렸어. 전류가 흘러가죠. 전류 흐르면 자기장 변해 안 변해? 변하지. 네. 전류 어떻게 흘렀어? 이렇게 흘렀지. 감기는 방향을 잘 보시고. 설마 이거 감기는 방향을 잘못 보고 틀리지 않겠지? 이런 거. 말이 안 되죠. 전류방 감기는 잘 보고 전류 이렇게 감겨. 했던 것 같은데. 감기고, 감기니까 자기장이
내실 때 나오잖아. 이렇게 만들어지죠. 맞았나? 나 하나 틀렸어. 자기장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이렇게. 그럼 자기장 왼쪽을 향하죠. 자기장 왼쪽을 향하는데 잘 봐. 여기다가 뭘 흘리려면 전류를 흘렸잖아. 그지? 전류가 흐르니까 솔레노이드가 뭘 만들어? 자기장을 만들죠.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변한다며. 근데 잘 보시면은 내부에 뭐가 변했어? 자기장. 자기장이 변했지. 근데 얘 뭐 해줘야 돼? 솔레노이드는 상쇄시켜줘야지. 아하. 그러니까 지가 자기 몸에 전류 흘렸잖아. 자기가 자기 몸에 전류 흘리고 전류가 흘렀는데 내부 자기장이 왼쪽으로 생겼는데 그거 뭐 해줘야 돼? 상쇄시켜줘야지. 그래서 얘는 지가 또 한 번 스스로 이걸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 하나 더 만들고 자기장 이쪽 오른쪽으로 만들기 전류가 또 한 번 흐르죠 여기. 그래서 이때는 무슨 전류가 흐르는 거야? 유도 전류가 흐르는데 그게 원래 걸려있던 전압 전류 방향과 반대 방향이잖아.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를 항상 붙여주는 거예요. 렌츠의 법칙이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지?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체 유도라고 해. 자기 스스로 유도하는 거야. 자체 유도란 말을 써요. 코일의 특성, 솔레노이드의 특성이야 이거는. 됐어?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식을 또 변형해서 살짝 정리해 놓을 게 이거야. 여기 파트.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아까 미분이라고 했던 거는 원래 이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자속 변화를 보는 거고 이걸 두 개 합쳐가지고 뭐라 부르냐? 자속 변화율이라고 하죠. 이 왼쪽에 가무수는 어차피 일정할 거 아니야 너네, 그죠? 가무수 일정할 거 아니야. 그럼 이 파트를 뭐라고 하냐면은 자속의 변화율, 자속 변화율이라고 하거든. 이렇게 부르는데 이 파일을 잘 보시면은 이거 기억나지 혹시? 자석의 저번 시간에 했던 거네. 자석에 의한 자기장은요 뭐라고 썼어? B는 S분의 파이라고 정했던 거 기억나냐? 네. 맞죠? 이거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아니라 면적당 나오는 자속의 수를 갖다 우리 자기장의 세기로 정했잖아. 그죠? B는 S분의 파이. 그치? 그러면 여기서 요 파이를 우리가 넘겨버리면 BS를 쓸 수 있겠네. 파이는 그렇지 않니? B 곱하기 S. S가 이제 면적인 거예요. 면적. 그치? A라고 써도 상관없고 S 면적. 그럼 얘를 다시 쓰면 이렇게도 쓸 수 있겠네. 자, 여기다 써볼까? 그 V는 두 가지를 쓸 수 있죠. V는 마이너스 N 한 다음에 델타 B 곱하기 S를 쓴 다음에 델타 T. 맞지? 이른바 BTS죠. BTS. 와. 방탄소년단 대세야. BTS. 엄청나지. 그러게요. 이거 이렇게 풀어놓고 쓰는 거다 문제를. N은 어차피 가문수니까 의미가 없어요. 마이너스 너네 사실상 큰 의미 없어. 반대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알면 되지. 이걸 뭐 마이너스가 얼마나 된다 이거는 필요 없잖아. 응? 너무 신박했어. 요 세 개가 중요하다고. 짧은 시간 동안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든지 면적의 변화가 생기든지. 그럼 얘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눠 해석합시다. 자, 첫 번째는요. 이거 앞에 거 빼버리고 다 빼버리고 우리 그냥 델타 T분의 델타 B를 해석하는 거야. 이건 뭐가 일정한 거냐? 면적이 일정할 때죠. 그치? 두 번째는 뭐겠어? 델타 T분의 델타 S. 면적 변화가 생길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야. 해석 자체를. 그게 우리가 이제 147페이지에 있는 설명이 들어가는 것이고, 먼저 이런 거 하면 되겠죠. 1번. 그러니까 기본적인, 가장 노멀한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 이거야. 제일 많이 나오죠. 응? 이거 두 가지 다 설명이 되니까. 상대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냥 X가 있어, 이렇게. 응? X의 뜻이 뭐야? 들어간대. 왼쪽? S? X. X요? 들어가는 거. 들어가는 거. 뭐가 들어가? 자기 들어가요. 전류. 뭐가 들어가? 전류가 들어갈 수 있고 자기장이 들어갈 수 있고 모든 들어가는 거야, 그냥. 들어가요. X가 꽂혀있죠, 이거. 지금 보면 자기장이거든, 지금. 얘는 이렇게 쓸게요, 여기다. 균일한 자기장. 뭐해? 응? 뭐해? 빨리 하지 마. 끝내지 마. 균일한 자기장이 있어. 네. 도선이 미음자형 도선이 지나가요, 여기다. 네네. V라는 속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갑자기 막 주섬주섬 꺼내고 있어, 뭐를. 너 뭐 이상한 거 끝내려는 거 아니야? 너무 배고프다. 참아. 됐죠? 네. 미음자형 도선, 뭐 코일, 네. 한 바퀴 가면 코일, 예. 솔레노이드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얘가 쭉 진행해, 오른쪽으로. 진행하는데 이제 쭉 가다가 보니까 얘가 이쪽으로 딱 진입하는 순간, 진입 딱 하는 순간이죠, 이게. 요 순간이 이제 중요한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원래 이 면에는 내부에는 자 솔레노이드 내부에는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 그걸 상쇄시켜줘야 되잖아. 그럼 얘는 솔레노이드 내부라고 볼 수 있죠. 내부에 갑자기 X가 꽂히는 거야. 자기장이 변화가 들어온 거죠. 그럼 얘는 그걸 뭐 해줘야 돼 항상? 밖으로 빼줘야 돼. 없애줘야겠지. 그러니까 뭘 만들어줘? 자기가 스스로 동그라미 유도시키죠. X가 내부에 갑자기 없던 자기장이 생겼으니까. 그럼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잖아.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자기장이 들어왔어. 그럼 자기장이 변하는 거죠. 이걸로 그냥 똑같죠. 그 다음에 아니면 이 자기장의 입장에서 갑자기 면적이 들어오는 거잖아. 면적 변화가 일정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이걸 뭐 나눠가지고 설명할 이유는 없어. 똑같은 거야 그냥. 그치? 그래서 얘는 이렇게 자기장의 변화가 생긴다. 일부만 동그라미 변할 수는 없어요. 어? 일부만 동그라미. 일부? 전체죠 전체. 내부 전체가. 도선이 하나 이어져 있으니까. 그러면은 봐봐. 얘 있잖아. 얘는 전류를 지금 나오는 방향에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전류 이렇게 흐르지. 얘는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이 이 방향이야. 이거는 지금 X가 갑자기 생겼으니까 X를 생기는 걸 없애주기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얘는 지금 무슨 방향이야? 반시계죠. 이 전류의 흐르는 방향은 반시계이고 이걸 플러스 전류라고 볼게요 일단. 됐지? 그다음 두 번째는 얘가 완전하게 다 진입했을 때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면요 더 이상 자기장의 변화가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기겠죠. 전류가 안 흐르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내부를 통과할 때는 적어도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 하시는데 이제 문제는 마지막에 빠져나갈 때 얘가 여기서 나가는 순간에 어떻게 되니? 갑자기 X가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지. 내 면에 내부를 통과하던 자속의 양이 줄어들고 있어. 그치? 그래서 이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X를 만들어주고 전류는 이렇게 흐른다. 그럼 이때 전류는 무슨 방향이냐면은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 전류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가장 유명한 케이스고 우리가 요거를 이제 그래프로 하나 그려주면 돼요. 보시면은 얘가 이제 봐라. 시간이 t고요. 전류가 i거든. 그러면 전류가 이제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냐. 간단하게 대충 시간 관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처음엔 전류가 흐르지 않았는데 갑자기 딱 전류가 들어가. 근데 반시계를 내가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갑자기 플러스 전류가 잠깐 흐를 거라고 이렇게. 근데 이때 중요한 건 있잖아. 전류가 어땠냐면 일정한 전류가 흐른다. 일정하냐면 전압이 일정해서 그래. 왜 전압이 일정하냐면 여기에 대한 시계 표현은 V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그냥 델타 파이라고 쓸게요 그냥. 이게 똑같은 얘기니까 이거는. 그러면 이 변화가 항상 뭐 한 거야 얘는? 일정하잖아. 시간당 들어온 자속의 양이 똑같아요. 맞지? 속력이 일정하면. 면적 안 바뀌었고. 그러면 전류도 전압이 일정하니까 전류도 일정하지. 그래서 이렇게 흐를 것이고 다시 0이 돼서 안 흐르다가 여기 통과할 때겠지? 다시 이제 흐를 것인데 이번에 마이너스 전류가 흐를 것이다. 라는 거고 다시 안 흘러서 0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죠?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를 것이다 라는 유추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게 1번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케이스. 첫 번째 5번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2번은 자, 그 그림상에서는 여기 균일한 자기장이 표시가 돼 있어. 이렇게. 응? 근데 저희 마지막에서 나갈 때 있잖아요. X로 유지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X 사라지니까. 그럼 이제 밖으로 나왔으면요. 계속 X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나왔으면 또 자기장 변화 안 생기잖아. 변화가 안 생기잖아 이제. 변화가 생길 때만 전류가 흐르는 거야. 여기를 딱 통과하고 있는 이 걸쳐가지고 움직이는 순간에만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거지. 됐죠? 나갈 때는 이제 X 표시가 되잖아. 이렇게. 균일한 자기장에 X가 표시가 돼 있어. 근데 여기다 만약에 도선을 하나 동그란 걸 이렇게 딱 감아놨어. 이렇게 한 바퀴를 딱 감아놨어. 얘는 지금 정확하게 이거 쓰는 거야. 면적 변해 안 변해? 안 바뀌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V는 마이너스 N 한 다음에 S를 앞으로 빼버린 거야. 델타 T분의 델타 P가 나오겠죠. 자, 가문에서 변해 안 변해? 안 바뀌죠. 면적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럼 뭐가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겠네. T분의 B가. 그지? 그리고 우리 이걸 뭐로 확인할 수 있냐면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프 어떻게 주냐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 하나 준 다음에 자, 책에 있는 그 147페이지에 있는 그림 말고 그건 이제 ABC가 대칭 형태로 돼 있잖아. 똑같이. 그 말고 우리가 이 자기장에 대한 그 시간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여기 시작해서 이렇게 증가했다가 이렇게 일정하다가 이렇게 떨어진 형태로 줄까? 이렇게. 자, 여기 첫 번째 구간을 A라고 하고요. 두 번째 구간은 B라고 합시다. B.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마지막 구간은 C라고 정리하시면은 이거에 해당하는 그대로 그래프를 하나 그려주죠. 그래프를 이렇게 하나. T분의 B. B가 아니라 전류 그래프죠. 전류 그래프고. 자, 보시면은
그냥 당연한 얘기야. 이거 가만히 면적 변화 없는데 막 자기자기 증가 안 해? 그지? 그리고 증가할 때 그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야? t분의 b잖아. 그지? 이거잖아 기울기. 이 그래프의 기울기다 이게. 이 그래프의 기울기다. 그러면 막 증가하죠. 증가하면 x가 막 꽂히는 거야. 어떻게 돼? x 없애주려고 동그라미 만들고 전류는 이렇게 무슨 방의 전류냐? 반시계죠. 따라서 첫 번째 전류는 반시계 플러스네. A에 해당하는 전류는요. 반시계의 전류고 플러스 전류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플러스. 맞아? A 구간에서. 근데 이제 B 구간에서는 자기장의 변화가 없으니까 기울기 0이고 기울기 0이면 얘가 0이죠. 전류가 0이죠. 그래서 0 안을 넣어. 이렇게. 마지막으로 C 구간인데 자기장이 감소하거든. 근데 이제 X가 사라지니까 유지하려고 X 만들어주고 전류가 감기니까 시계 방향이고 얘는 마이너스거든. 근데 다만 기울기가 어때? 약하죠. 기울기 약하니까 얘는 얘보다는 전류가 약하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지.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지금 147페이지에 6번에 있는 그림을 그리면은 A, B, C가 정확하게 딱딱딱 같은 세기가 나오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0 마이너스로 형태로. 근데 얘는 지금 내가 자기장의 기울기를 좀 다르게 그려놨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 기울기 차이가 있다는 거. 이거는 반드시 체크할 줄 알아야 돼요. 기울기 차이가 바로 전류의 차이를 만들어낼 것이다. 전압의 차이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었죠. 지금 이것까지. 차이 아니에요? 그죠? 전류의 차이죠. 전류의 차이. 이 기울기 차이, 전압의 차이. 전압의 차이는 곧 전류의 차이. 근데 얘가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전류도 일정. 됐지? 마지막 3번은요. 여기다 쓸게. 3번은 자기장 세기가 어떻게 달라져요? 들어갈 때랑 나갈 때랑. 뭐야? 여기? 네. 이거? 네. 여기 그래프? 이건 조절하는 거야. 자기장을. 문제에서 준 조건이잖아. 3번은 이제 이렇게 좀 봐볼까? 디귿자형 도선인데 디귿자형 도선에 저항 하나 연결시켜놓고 그 도체 막대기를 도선 위에다가 막대기를 이렇게 올려놔요. 이렇게 도체 막대기를 막대기를 올려놓고서는 얘는 지금 균일한 자기장이 여기 형성돼서 수직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그림이거든. 얘는 이런 식으로 균일한 자기장이 됐죠. 근데 여기서 있잖아, 이 도체 막대기를 잡아 당기는 거야. 이렇게 어떻게 당기냐면 V라는 일정한 속력으로 딱 당겨요. 그럼 잘 봐라. 여기 점과 여기 점과 여기 점과 여기 점은 얘는 하나의 뭐로 볼 수 있어? 닫힌 면으로 볼 수 있다고. 이게 연결돼 있으니까 여기. 이제 그럼 이제 이렇게 당겨가지고 얘를 당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갑자기 시간 지났을 때 얘가 요만큼 운동하다 칩시다. 이렇게 여기까지. 그럼 면적이 증가했지 이렇게. 그래?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만큼 면적이 또 증가했네. 이렇게. 그럼 면적이 점점 뭐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죠. 얘는 정확하게 이 케이스네. 여기 두 번째 거. V는 마이너스 N, B 자기장 변화 없으니까 델타 T분의 델타 S 면적이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네. 얘 일정하죠. 면적 변화. 속도가 일정하니까. 그럼 얘도 일정이니까 전류 흐르겠지. 전류 어느 방향으로 흐르니? 시계 반시계. 이 그림상에서 시계 반시계. 시계 반시계. X가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 그럼 X 늘어나니까 이렇게 전류는 이렇게 흐르겠지. 예를 들면 여기 기준 저항은 전류가 아래로 흐른다. 하겠죠. 그지? 자 봐. 근데 델타 T분 델타 S를 우리가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다고. 얘 봐봐. 얘가 여기서 시작했지. X 이렇게 이동해. 얘가 이동하는 길이는 델타 X가 되겠지. 이 면적의 길이를 L이라고 봅시다. 그럼 델타 S는요. 뭐라고 쓸 수 있어? 델타 X 곱하기 L로 표시가 되잖아. 맞아? 근데 L은 바뀌지 않으니까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 T분의 B만 남죠. 맞지? 그지? 델타 T분의 델타 X만 남아. L을 빼버리면은 그럼 이거 뭐야? 속도 V잖아. 따라서 V는 마이너스 N, B, L, V까지 표시가 되죠. 그러니까 속력이 빠를수록 길이는 정해져 있잖아. 자기장 정해져 있죠. 가문수 정해져 있죠. 속력에 비례하는 거야, 전압은. 그러니까 얘가 속력을 빠르게 움직이면은 자기장도 많이 변할 것이다. 전압도 많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이 얘기는 지금 내가 교재에는 설명 안 했으니까 너네가 책에다 필기해 놓으시고요. 이거는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자기력 하나 얘기해 볼게. 얘 도선 힘 어디로 받니? 이 도선은 힘 왼쪽으로 받아요.
왜 그래? 플레밍의 왼손 법칙 써봐. 자기장 수직으로 들어가지. 전류 어떻게 흘러? 올라가지. 그렇지 않냐? 자기장 수직이잖아. 도선은 전류가 이렇게 된다며 이렇게. 그럼 전류는 올라가죠. 그럼 힘은 왼쪽으로 받죠. 이게 그러니까 얘를 당기면 힘은 왼쪽으로 받아. 이 정도까지만 체크합시다. 됐죠? 일단 여기까지 필기해 놓으시고 정리하세요.